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회사 경험이 없이 혼자 공부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외주 개발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선 영상을 찍기 전에 브런치의 글로 정리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브런치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주로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한 글들을 쓰기 시작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브런치 링크를 설명란에 넣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독학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비전공이실 수도 있고 또는 전공을 했는데 이제 개발자로서는 신입이라서 그 어떤 개발 경험을 독학으로 해서 프리랜서를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상황을 제가 모르니 비전공생이 개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전공생입니다. 저는 연세대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컴퓨터를 전공하고 개발자가 됐으니 굉장히 전공대로 진로를 밟은 거 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컴퓨터 전공을 배정받은 2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듣자마자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요. 교수님들이 제가 02학번이기 때문에 전공을 배정받은 건 03년도죠. 당시에 20년 전이네요. 교수님들은 지금의 교수님들보다 아마 더 불친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보다는 교수님들이 직접 만드신 어떤 책들 또는 뭐 이전부터 내려오던 몇 년 동안 쓰이는 그런 전공 서적들 다 원서로 되어 있었고 그런 서적들을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오고 교수님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는 책이랑 전혀 상관없는 설명을 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과제는 또 그 내용이랑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좀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식으로 과제가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전공 수업을 들었었던 당시에는 전공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따라가기 버거웠던 건데, 저를 포함해서.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미 특기자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던,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당연히 컴퓨터 전공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이 쉬웠겠죠. 과제 같은 것도 그냥 바로바로 해서 제출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평소에는 제가 그 친구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과제를 어떻게 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하나 보다. 학점은 B, C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데 그 격차를 체감할 수 있었던 거는 실기시험 때였는데요. 저는 문제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실기 실습장이었죠. 컴퓨터들이 쭈르륵 있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정말 기계식 키보드가 있었나 봐요. 엄청 투닥거리면서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실기시험을 보는 1시간 동안에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니까 자괴감이 점점점 쌓여갔던 경험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거 보면은 저한테는 저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그만큼 하지 못하는구나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튼 그런 친구들만 있던 건 아니에요. 또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업 따라가기 힘들고 과제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저는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전공을 계속 비벼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영학이나 마케팅 서적은 그냥 술술 읽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기계발 서적들은 막 읽으면 엄청 펌핑이 되고 막 사업하고 싶고 나가서 영업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 책들을 막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책만 1년 동안은 100권 이상 사서 본 게 아니라 저 때는 도서관 책 빌려서 읽었고요. 읽으면서 타이핑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열심히 읽었었고, 거의 경영학도들이 할 만한 무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다든지 코엑셀 창업박람회도 거의 매주 갔었던 것 같은데요. 매주 한 번 간 막 2-3시간씩 발이 아플 때까지 돌아다녀서 막 팜플렛 받아오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당시에는 창업박람회 하면은 스타트업 박람회가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 카페 박람회나 아이스크림 박람회, 밥차 막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뭐라도 배워야지, 난 잘 모르니까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지 비즈니스를 하는지 배워야지, 왜냐면 난 컴퓨터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여튼 그런 경험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튼 제가 선택한 전공은 제가 개발자가 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전공이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휴학을 하고 대리점에서 10개월 정도를 휴대폰을 팔았어요. 이제 오신 손님마다
당신에겐 어떤 요금제가 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요금제 추천을 해주고, 손님이 없던 시간 동안에는 또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요, 그때도 책을 한 100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200권 넘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역특례 2004년 겨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1학년 겨울방학 그 계절학기로 스노보드를 탔는데, 리프트에서 내릴 때 이렇게 팔을 짚은 상태로 리프트가 확 올라가니까 그때 빠져버린 거예요, 어깨가. 이게 어깨가 넘어질 때마다 빠지더라고요. 이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어깨가 습관성 탈구로 좀 인대가 찢어져 있었고, 수술을 또 받았어요.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신체 검사가 4등급이 나온 거죠. 요즘은 군대 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병역특례 같은 게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 검사가 4등급인 보충력이면은 병역특례를 구하기가 조금 수월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을 하긴 했지만 1년 동안 그냥 한 게 별로 없어요. 1년 배운 전공도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서 개발은 사실 못한다고 봐야 되죠. HTML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책을 열심히 읽고 창업에도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멘토링도 받았다,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이제 이걸 좋게 보신 당시 병역특례 회사 대표님이 저를 채용을 해주셨고요. 컴퓨터 전공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고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결국엔 컴퓨터로 하는 일이지만 이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 전공 때 배운 알고리즘이나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배운 어셈블리 언어나 뭐 이산수학이나 뭐 OS 이런 것들의 지식은 거의 별로 필요가 없었고요. 내가 만드는 이 서비스, 이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매력이 있는지, 사용하기 편한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사용 흐름상 빠진 흐름은 없는지,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뭐 그런 것 등등이 오히려 중요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제 필요했던 거는 뭐 HTML이랑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CRUD를 만드는 기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것만 일단 알기 시작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면서 겪게 되는 이슈들은 그냥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연습이 되겠죠. 저는 병특 끝나고 개발을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몇 개월 정도 또 독학을 했어요. 당시에는 뭐 강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잔뜩 사가지고 책으로 독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파트타임 개발자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에 주로 다녔고요. 그래서 총 회사에 다닌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플래시랑 어도비에서 나오는 플렉스, 뭐 그리고 ASP.NET,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네이티브도 했었고, 루비 온 레일즈를 그때 한참 많이 해가지고 한동안 루비 온 레일즈를 많이 썼었고요. 유니티로 게임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스택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책 보고 또는 그냥 강의 보고 또는 문서 보고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회사에서 CTO를 하면서 학교를 졸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대 중퇴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뭐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학벌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복학을 해서 CTO를 하면서 학교를 갔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러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쇼부를 보는 거죠. 뭐 일부 수업은 발표를 하고, 뭐 일부 수업은 프로젝트만 제출을 해가지고 간신히 졸업을 잘 했고, 제가 CTO로 있었던 그 회사가 투자를 또 잘 받아가지고 규모가 커져가지고 50명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개발사, 인썸니아라는 개발사로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지금 뭐 핑거라는 자체 플랫폼을 시도해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몇몇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CTO까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규모의 회사만 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또는 규모랑 상관없이 제가 담당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로 사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통 신규 서비스 파트를 맡았다 보니까 기술도 그냥 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어느 기술을 택할지 고민을 해서 기술을 택해가지고 저 혼자 뭐 서비스를 출시까지 간 다음에 운영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의 상황이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할 수 있는 경험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수능도 독학을 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제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독학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수가 없다라는 거는 독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로 차용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답을 찾을 가능성이 누군가 떠먹여주는 것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술을 쓸지도 그냥 제가 결정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기술을 막 이것저것 계속 써보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나오면 또 써보고, 이거 좋다고 하면 저것도 써보고, 써보니까 이게 아니네, 저게 아니네,
이런 단점이 있었네 하면은 이제 또 바꾸는 경험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만의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저의 경우에는 학교 전공이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사수의 여부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에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에게 전공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뭐 다른 친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습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엔 프로젝트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프리랜서가 또 목표라면은 프론트엔드냐 아니면 백엔드냐 아니면 아이폰 앱이냐 안드로이드 앱이냐 또는 데이터베이스냐 하나만 깊이 파는 게 아니라 풀스택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고객사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걸 모르는 파트는 공부를 해가면서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이 굉장히 익숙해야 되고요. 전공에서 배운 건 어차피 실무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데 단지 내가 전공을 선택할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 그 확정 차원에서의 전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전공이면 컴퓨터 전공한 친구들 많지 않냐? 서로 취업에 도움을 주고받지 않냐? 근데 저의 경우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 친구들보다는 결국에 사회에 나와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내가 고객사로 응대를 한 사람, 또는 내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나에 대해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인맥, 더 중요한 인맥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학습한 거를 공유한다든지, 내가 얻게 된 경험들을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거지, 학교 전공 친구들, 크게 의미 있는 인맥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좋은 친구들이지만, 전공 지식을 내가 얻고자 하면 강의들이 또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에도 있고, 영어를 좀 들으실 수 있으시면은, MIT나 스탠포드 대학의 그 수업들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만 훑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필요한 지식들은 내가 당장 오늘 만들 프로덕트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인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거의 HTML,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 개발할 거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HTML 기반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리고 요 사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필요한 어떤 백엔드 구현들, 이건 결국엔 CRUD잖아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구현을 할 수 있으면 기초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더 딥한 지식은 결국 만들면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드는 거에 대한 지식들은 또 유튜브나 인프런이나 유데미의 강의들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스택을 골랐다면 그 스택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보면 그런 걸 보지 않은 전공생보다 개발을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수의 존재에 대해서 있으면 좋다 였었는데 지금은 GPT가 훨씬 답을 잘 해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 로그를 GPT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해줘요. GPT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엔 구글링으로 조금 찾는 과정이 번거로웠었다면 지금은 아예 명확하게 답을 주는 GPT가 있으니까 이제 사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고, 사수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과 끈기와 꼼꼼함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인터넷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 있는 개발 언어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다 물어볼 수도 있고, 내 회사 내에 나를 가르쳐줄 사수,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꼭 그것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수는 또 바빠요. 사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시니어 개발자인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과해줄 시간은 없는 거죠. 여튼 개발자로서 내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 전공생이든 비전공생이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취업을 할지 프리랜서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아예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직장 생활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야 되는 패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리랜서라면은 기술을 깊이 파는 것보다는 기술 외적인 소프트 스킬, 위의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 이 기능 구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청구를 할지 견적을 산출하는 거, 그리고 고객사에게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역량을 강화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그런 것 등등은 기술 지식과 같은 하드 스킬이라기보다는 소프트 스킬인데요. 그런 게 프리랜서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회사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는데, 약간 회사 생활에서의 소프트 스킬과 프리랜서로서의 그 생존을 위한 소프트 스킬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생존 스킬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면서 얼마나 좀 포용적이고 협업의 태도가 좋은가인데, 물론 프리랜서를 할 때도 그런 태도는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들이나 이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수주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경험적인 직감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죠. 회사에서는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위해서 회사 생활을 저는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종류가 다르다. 패스의 종류가 다르고, 직장 생활을 한 게 프리랜서 생활을 할 때 크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직장인들과 좀 다르게 중요하게 깊이 파야 되는 것들은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수주하는 것도 중요해질 거고요. 잘 효율적으로 내가 개발만 하고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잘 수주만 하면 직장인보다 몇 배를 벌 수 있겠죠. 직장인일 때는 그냥 월 고정급여를 받으니까 내가 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크게 메리트가 아닐 거예요. 그냥 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잘 다닐 수 있는 게 직장 생활인 것 같고요. 프리랜서일 때는 내가 2배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날짜 동안에 2배 더 일을 하면은 2배 빨리 일하면서 2배 일을 많이 하면 4배를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가정하에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좀 안정적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할지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고요. 처음에 댓글로 해주셨던 질문이 독학을 해서 직장 생활을 않고 프리랜서가 될 수 있냐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도 많이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는 것까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시면은 자신감이 좀 붙으실 거예요. 이런 의뢰는 내가 개발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단계에는 아직 좀 불안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확신이 드실 때까지는 수주를 하시기 전에 토익 프로젝트로 몇 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스택을 좀 간단한 걸로 할수록 똑같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택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AWS에 배포하는 것보다는 버셀에 배포하는 게 낫죠. AWS에 RDS를 쓰는 것보다는 슈퍼베이스를 쓰는 게 인프라를 관리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호출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그런 기능 구현에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어떤 스택을 선택을 하느냐만으로도 개발 시간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스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프리랜서일 때 최적의 스택을 선택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신다라는 가정하에 2주에서 한 달 정도 하나씩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면서 그거를 몇 차례 해보시면은 이 정도 플랫폼, 이 정도 홈페이지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 바탕으로 홍보를 영업을 하시면 나를 증명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믿기가 힘들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건데 이걸 맡긴 입장에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차원에서라도 수주를 하질 못해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혼자서 그냥 만들어서 버셀에 배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저는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프리랜서분이나 프리랜서분들 또는 그냥 개발자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면은 컨설팅을 신청해서 제가 개인 상담을 또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을 받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